2020년 여름, 한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이 하나로 약 3억 5,600만 원에 팔리며 세계 최고가 핸드백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너무 비싸다는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 대표는 호기롭게 말합니다. 우리 제품을 사는 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바로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의 이야기입니다. 에르메스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명품이 되었을까요? 에르메스 백은 프랑스에서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고의 장인이 고급 재료로 수작업하여 만드는데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3-4개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에르메스 소속 장인이 되는 건 역시 무척 어렵습니다. 에르메스에서 만든 가죽 학교를 3년 다닌 다음 7년에서 10년의 경력을 쌓아야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방을 만들 때도 재봉틀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박음질해서 만든 후 검수자의 눈까지 통과하고 나면 가방이 완성되죠. 사실 에르메스는 귀족을 위한 마구, 안장 등을 만들어 파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왕세자가 마차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요. 안장이 좋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때부터 품질 좋은 에르메스의 마구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배우 그레이스 켈리였습니다. 그녀가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는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죠. 에르메스는 그 가방에 켈리라는 이름을 붙였고 켈리 백은 당대의 패션 피플들, 부자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상류층만 대상으로 했던 에르메스 상품이 점차 일반 시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에르메스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9조 원, 한국에서도 수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은 명품 브랜드가 생산 라인을 인건비가 싼 국가의 공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고집스러움, 그것이 어쩌면 에르메스를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만든 게 아닐까요? 에르메스처럼 변치 않는 고집으로 명성을 이어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몸집을 키우며 명품 제국을 꿈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세계 명품 업계에도 거대 기업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LVMH입니다. LVMH는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VMH 그룹의 회장은 베르나르 아르노인데요. 그의 별명은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입니다. 겉모습은 초식동물 같지만 속은 마치 늑대 같다는 뜻이죠. 프랑스인인 그는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돌연 부동산 사업을 접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던 아르노는 1984년 프랑스 정부가 섬유 재벌 기업이자 디올의 모기업인 부사그룹의 새 주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르노는 급히 프랑스로 돌아와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신과 가족의 재산까지 쏟아부어 부삭을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름 아닌 디올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아르노는 디올만 남겨두고 부삭 내의 여러 회사를 팔아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인수한 가격의 8배가 넘는 금액을 벌어들이죠. 그런데 LVMH는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LVMH라는 회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LVMH는 원래 루이비통 가문의 LV와 샴페인 기업 모에샹동 가문의 M, 콘약을 만드는 헤네시 가문의 H가 합쳐진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주류 회사인 모에샹동과 헤네시가 합병하면서 모에 헤네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회사 지분을 늘리기 위해 루이비통과 힘을 합칩니다. 어느 날 루이비통과 모에 헤네시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고 모에 헤네시는 같은 주류업계의 공룡이었던 기네스를 끌어들입니다. 루이비통에서는 디올을 갖고 있던 아르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당시 기네스는 자금이 풍부한 회사였습니다. 기네스와 싸우면 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 아르노는 루이비통을 등지고 모에 헤네시와 기네스 연합편에 섰습니다. 루이비통이 소송전을 펼치는 동안 아르노는 LVMH의 소유 지분을 더 늘려나갔고 결국 용이 주도한 늑대 아르노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뒤통수를 쳤다, 비겁하다라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아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의 비결은 기회를 꽉 붙잡는 겁니다. 이후 아르노는 명품 브랜드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약 17조 원을 들여
티파니 앤 코를 품에 안는 데 성공했죠. 물론 아르노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명품을 지나치게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찍어낸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 아르노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정한 명품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죠. LVMH의 매출은 2019년에 약 72조 원까지 늘었고 아르노는 약 212조의 재산으로 전 세계 부자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아르노는 말합니다. 우리가 1등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다. 롤렉스, 샤넬, 명품 패션 브랜드부터 애플, 테슬라, 삼성, 카카오 등의 기업까지 세상을 바꾼 14개의 브랜드와 기업에 관한 이야기. 소비더머니.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